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순수 전기 소형 해치백 BYD의 돌핀입니다. 신형 돌핀은 보조금 없이도 2천만 원대의 전기차로서 기본 트림 2,45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실구매가는 2천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트림은 기본형과 액티브 두 가지가 있는데 배터리 용량과 출력 그리고 옵션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기본형의 돌핀을 시승해 볼 예정입니다. 외장 컬러 같은 경우는 기본형과 액티브 두 가지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기본형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액티브는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컬러는 일반적인 화이트랑 비교했을 때 약간의 그레이와 펄감이 섞여져 있어서 은은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돌핀 전면부의 디자인 컨셉은 바다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렵한 캐릭터 라인들과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앙부에도 자세히 보면은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밀도감을 올려줍니다. 라이트 방식 같은 경우는 풀 LED 라이트가 탑재가 되면서 좌우가 이어진 데이라이트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는 바다 위로 도약하는 돌고래의 역동적인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퍼 아래쪽에도 곡면이 많이 사용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예쁜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돌핀 측면부로 왔습니다. 돌핀은 소형급 B세그먼트지만 큰 덩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장은 4290mm,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무려 2700mm로서 소형급 중에선 가장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시가 됐었던 셀토스보다도 더 큰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여유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전 포트 같은 경우는 조수석 전방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본 트림은 49.92kW 배터리가 탑재가 되는데요. 60kW급 초급속 충전 시에 20%에서 80%까지 약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트림과 관계없이 외부에서는 V2L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휠 선택권은 16, 17인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기본형이기 때문에 16인치 휠이 탑재가 됩니다. 투톤 알로이 휠이 들어가는데 약간 별 모양이 들어가서 약간 귀여운 느낌이 듭니다. 또한 52 기본 타이어가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노면에서 소음을 좀 걸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SUV가 아니긴 하지만 휠하치 쪽에는 스크래치에 강한 무광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음으로써 대응력 또한 좋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후면부로 왔습니다. 돌핀의 상단을 보시면은 날렵한 스포일러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해치백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스포츠 유틸리티 SUV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램프 같은 경우도 해양 시리즈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 아래쪽에도 단단한 느낌을 잡아줄 수 있는 디자인 파츠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디자인의 궁합은 괜찮은 느낌이 듭니다. 트렁크 버튼은 아래쪽에 있으며 전동 트렁크는 없고 수동 트렁크 방식입니다. 기본 적재 용량은 345리터에 2열까지 폴딩했을 경우에는 최대 1310리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소형급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닥이 플랫해서 아래쪽의 수납 공간이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여유로운 편에 속합니다. 이곳에 다양한 짐들을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돌핀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실내 컬러는 블랙 앤 그레이 투톤 단일로서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인조 가죽과 함께 화이트 컬러가 포인트로 들어가서 그런지 나름 심심함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열선 시트는 기본으로 탑재가 되나 통풍 시트는 액티브 트림으로 가야지 적용이 됩니다. 실제 앉았을 때에는 쿠션감이 좋기 때문에 나름 편안한 편에 속합니다. 동일한 비건 가죽의 센터 쪽에도 쓰여 있으며 전반적으로 수납 공간이 넓게 배치가 됩니다. 센터 쪽에는 파킹 브레이크 이외의 버튼은 없이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넓은 수납 공간이 배치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소형급인데도 불구하고 수납 공간은 정말 넓은 편에 속합니다. 시거잭과 함께 C타입의 충전 포트는 총 2개가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오게 되면 물리 버튼이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어 방식은 슬라이드 스위치 기어 방식으로서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기어가 변경이 됩니다. 기어 레버 자체가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이 좋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트림에 따라 다른데 액티브 트림 같은 경우는 위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적용이 됩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이라서 그냥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이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돌핀의 센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앙부에는 10.1인치 회전식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며 좌우쪽에는 동그란 모양의 송풍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약간 좀 귀여운 느낌이 있습니다. 회전식 디스플레이는 여기서도 터치를 할 수 있지만 핸들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가로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세로 방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눌러보면은 한국 사양의 돌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T맵이 탑재가 됩니다. 빌트인으로 T맵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폰 프로젝션을 사용 안 하더라도 길찾기를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외에도 차량의 세팅을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설정 메뉴들이 깔끔하게 배치가 됩니다. 터치 반응감도 나쁘지 않게 빠릿빠릿하게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의 디자인은 선 출시가 되었었던 아토3하고 공유를 합니다. 약간의 곡선이 들어가 있는 3스포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을 중심으로 안쪽에는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됩니다. 불필요한 디자인을 제외하고 속도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 아니면은 전비 등등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기 때문에 주행 중의 시인성은 좋은 편에 속합니다. 센터 쪽에도 블랙 하이글로시가 적용이 되면서 대칭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에 있어서는 괜찮다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돌핀은 도어 트림의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오션 모티브 핀 도어 레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돌핀 같은 경우는 해양 시리즈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영감을 받은 이러한 곡선형을 사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다른 소재들을 믹스 앤 매치를 해놔서 나름 화려한 느낌이 조금 듭니다. 자, 그래서 돌핀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소형급이긴 하지만 이렇게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위급을 탄 느낌이 있고요. 또한 위쪽을 보시면은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됩니다. 글라스 루프 같은 경우는 옵션 아닙니다. 기본 트림부터 주기 때문에 뭔가 개방감은 정말 이 급, B세그먼트 급에서는 역대급인 느낌이 듭니다. 짠! 이번에는 돌핀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돌핀 같은 경우는 B세그먼트, 소형급임에도 불구하고 이 플랫폼 3.0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플로어가 굉장히 평평하고 휠 베이스도 2700mm에 달합니다. 그래서 1열을 제 운전 시트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레그룸은 한 뼘 조금 더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은 주먹 하나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급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옵션 상태를 보면은 아쉽게도 전방부에는 충전 포트를 제외한 다른 옵션이 있진 않습니다. USB 포트하고 C타입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에어벤트라든지 열선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도 시트백 포켓에는 다양한 물건을 둘 수 있는 포켓이 있고요. 또 센터 쪽에도 암레스트를 포함한 컵홀더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저는 돌핀을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기본 트림이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조금 작은 게 들어갑니다. 49.92kW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가 되는데요. 여기서 윗등급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60kW급으로 배터리 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국내 인증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는 307km를 인증받았다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배터리가 68%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209km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전방의 인포테인먼트를 보시면은 주행거리 표시 모드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과 다이내믹이 있는데요. 보통으로 했을 경우에 배터리 68%는 209km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고, 여기서 다이내믹으로 바꾸면은 205km로 조금 떨어집니다. 주행거리 표시 모드는 종합적인 상태 테스트 결과에 따른 주행거리 표시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용 가능한 SOC 및 현재 평균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예상 주행거리를 표시해 준다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은 다이내믹한 주행을 했을 때 204km 정도 주행이 가능한 거고, 일반적인 컴포트한 주행을 했을 때에는 208km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핀을 타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시트 포지션은 일반적인 소형 SUV하고 비슷한 체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시야각도 세단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높아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정통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 낮은 편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운용하기 좋은 시트 포지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같은 경우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조금 이렇게 뾰족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좌우 쪽을 좀 더 잘 볼 수 있게 디자인이 됩니다. 그리고 후방도 이게 정확히 말하면 SUV가 아니고 해치백이기 때문에 뒷유리가 많이 서 있는 타입이 아니라서 후방 시야도 나름 쾌적합니다. 뒷유리가 크게 잘 보여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볼게요. 이제 윈도우 닫아보겠습니다. 윈도우가 닫히는 모터는 표준적인 속도로 닫아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윈도우 노이즈만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은 조용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게 세그먼트로 따졌을 때 소형급 B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다른 B 세그먼트 소형차들하고 비교하면은 비슷한 정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외부 소음 유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람 소리가 요 A필러 앞쪽을 뚫고 살짝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돌핀 같은 경우는 순수 전기차이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없다 보니까 일상주행, 고속주행 말고요. 일상적인 가고서고 막히는 주행길에서는 또 나름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저는 기본 트림인 돌핀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기본 트림은 16인치가 장착이 되고 위에 액티브 트림 같은 경우는 17인치가 장착이 됩니다. 현재 기본 트림 기준으로 봤을 때 로드 노이즈가 노면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큰 편에 속합니다. 지금은 새로 포장된 길이거든요. 여기서 로드 노이즈 조용하죠. 굉장히 조용해요. 미끄러지듯이 그냥 숭숭 가버립니다. 여기서 도로 이음새 구간, 약간의 크랙이 있는 구간,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곳을 지나갔을 때에는 로드 노이즈가 다소 크게 울려 퍼집니다. 사실 소형급이 이러한 구간에서는 대체적으로 시끄럽거든요. 마침 또 옆에 셀토스 지나가는데 셀토스도 비슷합니다. 사실 뭐 흡차음제라든지 이런 MBH를 신경을 쓰더라도 위급을 상회할 수준으로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게 돌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도로, 그러니까 잘 닦인 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 돌핀은 생각보다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차감만 보자면은 SUV보다는 해치백스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해치백이 SUV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냐면은 최저 지상고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안 좋은 노면 상태를 갔을 때 위로 울려 퍼지는 바운싱 이런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게 돌핀도 비슷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그냥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은 전 후륜 모두 39psi로 맞춰져 있습니다. 적정 수준이죠. 그래서 제가 이 돌핀의 승차감이 의외로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윗급을 상회할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이 급 내에서는 편안한 편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잘 닦인 도로에서는 편안한데 오프로드라든지 노면 상태 안 좋은 구간이라든지 제가 지금 자유로를 달리고 있거든요. 자유로는 대형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라서 노면이 진짜 정말 안 좋아요. 지금 이렇게 크랙 있고 땜빵 있고 막 도로가 난리가 났거든요. 거의 오프로드야. 이런 구간을 지나갔을 때 노면의 요철을 승객에게 고스란히 전해다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저 지상고가 낮은 차량들의 특징인데요. 이게 일반적인 노면에서는 승차감이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안 좋은 노면에서의 승차감은 솔직히 그렇게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이 가격대에서 이 급 내에서 편안한 것이지 너무 기대하고 타시면은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속도 감속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을 갔을 때 이게 미세하게 페인트가 두꺼운 게 발라져 있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의 요철들도 잘 느껴보면은 느껴집니다.
노면이 어떠한 상태인지 운전자에게 피드백을 바로바로 알려다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가속력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요 아래쪽에 있거든요. 드라이브 모드를 눌렀을 때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연료 효율을 위해서 에코 모드로 주행을 했고요. 현재는 스포츠 모드로 주행 모드를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속도를 조금 낮췄다가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약간의 토크감이 느껴지는데, 오! 바람을 가르고 달려나가주고 있긴 합니다. 달려나가주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고속 한계치가 꽤 넓네요. 돌핀은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하더라도 주행감 자체가 크게 변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진짜 아주 디테일한 차이를 조금 둔 거지 스포츠 모드로 바꿨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미친듯이 잘 달리지는 않아요. 특히 제가 타고 있는 돌핀은 기본형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작고 또 출력도 윗등급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트림 기준으로 내연기관 환산 시에 94마력의 18.3토크의 힘을 보유합니다. 윗등급 액티브와 비교했을 때에는 출력 차이도 꽤 많이 나거든요. 사실 이게 세 자릿수가 아니고 두 자릿수 마력이야. 그러면 진짜 거의 경차급에 가깝습니다. 출력 자체는. 하지만 실제로 밟았을 때에는 답답하진 않지만 전기차임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스무스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가속이 되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하신다면 차라리 윗등급인 액티브가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나는 가고서고 막히는 시내길 위주로 주행을 하고 데일리카, 그냥 출퇴근용으로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스탠다드 기본 모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방에 신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회생제동 모드를 강력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회생제동 모드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와 하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이 모드가 좀 더 강력한 회생제동 모드라고 합니다. 완전 정차 가능할 것인가? 완전 정차! 제가 풋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아쉽게도 완전 정차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탠다드 모델은 배터리가 49kW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리튬 인산철 49kW면은 사실 용량이 작은 편에 속합니다. 일단 용량 자체가 작다 보니까 회생제동을 걸어주는 힘도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모드를 가장 강력하게 해놓더라도 완전 정차는 지원이 안 돼서 요거는 살짝 아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방에 좁은 유턴 구간이 있기 때문에 돌핀의 핸들링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돌핀은 트림과 관계없이 기본 트림부터 360도 어라운드 뷰가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전방에 360도 뷰뿐만이 아니라 전방, 측방, 후방 큰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고 3D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대박이다. 아니, 이거 차체와 연동이 되나 봐요, 인포테인먼트가. 그리고 제가 깜빡이를 켜놨더니 깜빡이조차도 연동이 됩니다. 아니, 이거 깡통 맞아? 깡통 맞아요, 이거? 그리고 핸들을 틀었을 때 이런 조향 각도도 와, 아주 보기 좋게 노란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방향 지시등을 켜둔 상태인데 소리 들어보세요. 소리가 굉장히 커요. 제가 정말 수백 대의 차량들을 시승을 해봤지만 방향지시등 소리, 깜빡이 소리가 이렇게까지 큰 차는 처음입니다. 지금 약간 고막이 살짝 따가울 정도인데요. 돌핀 같은 경우는 컴팩트한 차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뭐 초보 운전이라든지 아니면 첫 차로 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깜빡이 소리를 크게 한 건가? 자, 그럼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돌아보겠습니다. 오, 되게 날렵한데? 오호, 야, 확실히 이게 소형급 중에서는 휠베이스가 크고 전장이 긴 차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형은 소형이에요. 작은 차량들의 장점이 좁은 곳을 원활하게 탈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BYD의 돌핀도 방금처럼 좁은 구간을 그냥 문제 없이 아주 편안하게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돌핀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혹시 모르니까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놓고 스티어링 휠 모드도 스포츠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보면 오! 무게중심이 뭐랄까 점점 롤링이 들어오는데요. 야, 이게 소형급에서 승차감을 생각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코너 구간에서 롤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는 거긴 해요. 그래서 돌핀 같은 경우도 일상 주행에서는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안락했거든요. 방금처럼 깊은 코너 구간을 갔을 때에는 무게중심이 살짝 기울어지는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 인치수 16인치 휠 사양의 돌핀을 탑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액티브 트림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17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휠이 커지면은 보통 방금 코너 구간에서 좀 약간 날렵한 코너링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퍼포먼스 주행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트림, 액티브 트림이 좀 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급 조향까지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먼저 좌측으로 해볼게요. 제가 공교롭게도 최근에 탔었던 차들이 승차감이 좀 부드러운 차들이었거든요. 승차감 부드러운 차들은 보통 코너길에서 롤이 살짝 들어오고 무게중심이 살짝 기울어지고 방금처럼 급 조향을 했을 때에도 차체 자세 제어 능력이 약간 조금 불안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돌핀도 승차감이 편안한 차량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좌우가 조금 따로 노는 느낌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딱 핸들을 틀면 이게 또 휠베이스가 길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대다수의 차량들이 휠베이스가 길어지면 급 조향을 했을 때에도 움직임이 커집니다. 즉 날렵함과는 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돌핀도 급조향에서는 살짝 아쉽네요. 이번에는 주행보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핸들 좌측에 버튼으로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한 번 클릭으로 바로 세팅이 됩니다. 속도 조절도 1km 단위로 조절이 되면서 앞차와의 간격, 가감속, 핸들 보조, 차선 보조도 다 지원이 됩니다. 근데 조금 놀라운 게 보통 대다수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기본 트림, 그러니까 깡통을 구매를 하면은 이런 주행 보조 기능을 좀 빼놓거든요, 옵션을. 근데 제가 타고 있는 BYD의 돌핀 같은 경우는 제 좀 기본 트림이잖아요. 기본 트림하고 비교했을 때 위트림하고 에이다스, 주행 보조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뭐 후측방 이런 것들이 살짝 차이가 나는데 기본적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똑같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현재는 차선 보조와 핸들 보조 다 켜놓은 상태이고요. 약간 곡선 도로입니다. 이런 곳을 주행했을 때 그래도 뭐 차선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최대한 차선 중앙으로 가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핸들을 잡으세요 라고 떴거든요. 근데 나 안 잡았는데? 안 잡으니까 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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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경고음을 울린다 바로. 야, 이게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핸들에서 손을 떼잖아요. 그러면 경고가 좀 빨리 뜨는 타입이고 바로 즉각적으로 운전자가 개입을 안 하면은 바로 디딩 디딩에서 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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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안 잡으면은 아예 이 어댑티브 크루즈가 풀려버립니다. 사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운전자가 상시 개입을 해야 되는 주행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타 브랜드의 주행 보조 기능하고 비교한다면은 뭔가 더블 체크를 하는 항목들이 좀 더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게 돌핀은 엔트리급이잖아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에서 보여주는 항목이 막 엄청 많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성 인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핸들 우측에 버튼이 있거든요. 누르고 내일 날씨 알려줘. 지금은 귀하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대신 도시의 날씨를 물어보십시오. 내일 서울 미세먼지 농도 알려줘. 서울특별시 지역은 내일 날이 화창해질 예정입니다. 예상 온도는 최저 섭씨 영하 12도에서 최고 영하 3도입니다. 날씨는 알려주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히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는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제어를 한번 써볼게요. 열선 시트 꺼줘. 알겠습니다. 시트 난방을 끕니다. 오, 요런 차량 제어도 해주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음성인식이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또 물어볼게요. BYD의 돌핀 어때?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는 얘 이름이 돌핀이잖아요. 돌핀 어때? 라고 했는데 갑자기 앰비언트 라이트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에잉? 음성인식은 날씨라든지 길찾기 정도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비 정보입니다.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의 배터리는 56%가 차 있고요. 그랬을 때 주행 가는 거리는 172km라고 나옵니다. 오늘이 지금 영하권 날씨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증받은 주행거리하고 딱 맞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NCM 3원계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는 전기차를 탔을 때에는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은. 근데 요 리튬 이산철 배터리가 탑재가 된 차량들은 딱 맞습니다. 딱 맞아요. 그래도 돌핀은 고효율 히트펌프가 들어가 있어서 저온에서의 주행 가는 거리를 조금 늘려줄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승 중인 돌핀의 기본 트림 기준으로 복합 연비는 5.5kg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이 에너지 소비창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BYD 차량들은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전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창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딱 전비가 몇 점 몇 킬로입니다 라고 안 나오거든요. 이거 계산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돌핀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저는 기본 트림을 시승하고 있고요. 휠은 16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연속된 방직턱과 안 좋은 노면을 가면서 2열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직턱입니다. 응? 다시 한번. 딱 둔턱을 넘었을 때 의외로 편안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제가 원래 소형급을 안 좋아하거든요. 승차감이 우당탕거려서. 한 번 더 방직턱과 맨홀. 방금은 맨홀 구간을 밟아서 좀 약간 차체가 기울어지긴 했지만 좌우, 그러니까 높이가 동일한 둔턱 구간에서는 의외로 컴포트하고 나긋나긋한 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YD의 돌핀 같은 경우는 트림에 따라서 2열 현가 장치가 달라져요. 일단 제가 타고 있는 기본 트림은 좌우가 묶여져 있는 토션빔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약 500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액티브 트림이 있는데, 액티브 트림은 2열 현가 장치가 좌우가 독립적인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탑재가 됩니다. 일단 저는 좌우가 묶여져 있는 토션빔이 들어가 있는 돌핀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근데 의외로 안 좋은 노면 말고 잘 포장된 도로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B세그먼트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준준형급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한 하체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다만 요거는 아주 평평한 도로나 아니면 좌우 높이가 동일한 이런 방직턱 구간에서요. 방금도 방직턱 넘었는데 2열은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한쪽만 노면이 안 좋은 곳이라든지 한쪽만 포트홀이 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차체 흔들림이 다소 느껴지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좌우가 일체형 방식 같은 경우는 한쪽만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는 잔여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돌핀 기본 트림도 좌우가 다른 곳을 지나갔을 때에는 잔진동과 잔여 진동들을 잘 잡아주고 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다시 또 잘 포장된 도로를 오고 있는데요. 돌핀 같은 경우는 사실 시내용으로 많이 타시긴 하시겠지만 노면도 잘 포장된 도로 위주로 가시면은 극강의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자꾸 오프로드 살짝 가고 안 좋은 노면 살짝씩 가면은 생각보다는 또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편안하게 또는 불편하게가 좀 갈릴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제 서울 기준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편안하게 타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높은 방직턱입니다. 여기 진짜 높거든요.
야, 이게 휠 베이스가 소형급 중에서 긴 편에 속하다 보니까 저런 방직턱 구간은 진짜 준중형급에서 느낄 수 있는 승차감이 있습니다. 와, 좋은데? 자, 이렇게 BYD의 돌핀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돌핀의 에어백은 총 7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유로 엔캡에서 별 5개, 그린 엔캡에서 5스타, 호주 엔캡에서 5스타로서 안전성의 입증을 받았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국내 구형 도입 및 중국형 재고 처리 우려가 있으나 오늘 타본 돌핀은 글로벌 동일 모델로서 국내 인증된 수출형이었습니다. 참고로 돌핀의 글로벌 판매 성적은 100만 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BYD 돌핀 어떠냐?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가성비입니다. 기본 트림 기준으로 2,450만 원에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실구매가 2천만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동급 내연기관하고 비교해도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트림과 관계없이 ADAS나 옵션 면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도 좋게 느껴졌어요. 다만 내돈내산해서 실구매했을 경우에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